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비로 인해 산불의 기세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경북 영덕에서는 쥐불이 잡히는 등 곳곳에 진화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안에 쥐불을 잡겠다는 목표로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 예보된 강한 바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이번 산불 현장에서는 헬기와 진화 인력 부족으로 곳곳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대형 진화 헬기와 전문 진화 인력 부족, 노후화된 장비 등 2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비정상적인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피폭량과 관계없이 4시간 안에 규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부 홍반,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에 등록하기로 하면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이들 학교를 제외하고 미등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단일 대우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산림청은 28일 오후 2시 반쯤 경북 영덕군 산불에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의성에서 시작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번진 대형 산불이 지난 25일 오후 영덕을 덮친 지 사흘 만입니다. 영덕에선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하면서 불이 살아나지 않는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경북 북부를 휩쓸고 있는 화마의 기세가 드디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역대 최대 산불 피해 면적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확산하던 산불의 기세가 마침내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 진화율이 껑충 높아지면서 울산 울주 온양에서 완진 선언이 나온 데 이어 경남 산청과 하동도 산불 발생 꼬박 일주일 만에 쥐불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불길이 시내로 향하면서 발을 굴렀던 안동의 진화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마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사상자가 또 늘었는데 경북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 역시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의 2배를 넘어섰고 건물과 문화재 수천 곳이 불타면서 수천 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흑업질이 나온데 이분들 여덟 나와버렸어. 그도 못 가지고 나오고 집은 옷을 다 늘어져쁘고 그 밑에 창고 2대 있는 거 두 통 다 늘어져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몇몇 부인을 나오지. 중대본은 고기동 본부장이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이재민 구호 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주택 신축과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형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진화 인력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원들은 척박한 지형을 오르내리며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산줄기 곳곳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길 바로 앞에선 진화대원들이 필사적으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되면서 진화대원들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소방관은 방화복 상의를 벗은 채 주차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고 또 다른 소방관은 소방차 옆 아스팔트 바닥에 불편한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불을 끄느라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김밥 등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소방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진화에 투입된 대원들은 밤낮 없이 산속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등진 펌프 이제 메고 산에 올라갔는데요. 산이 이제 가팔랐고 엄청 가팔랐고 그리고 나무 위에랑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진압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돼 장기간 이어진 대형 산불. 거센 불길에 지쳐가고 강풍의 위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오늘도 산불 최전선에 나선 대원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기고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산불. 헬기와 진화 인력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곳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2년 전 산림청이 발간한 산불 백서에서 이미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입니다. 이번 산불에는 정비 등의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투입됐습니다. 이마저도 물을 5,000리터 이상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뿐이고 대부분 담수량이 3,000리터 이하인 중소형이라서 진화에 속도가 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헬기의 3분의 2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 진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헬기도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헬기 노후화는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2년 전 산림당국이 발간한 산불 백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상 기온과 가뭄 등으로 산불이 잦아지고 커졌다며 담수량 5,000리터 이상 대형 헬기를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12개 산림항공 권역당 최소 대형 헬기를 2대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중형 헬기인 수리온 2대가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화 인력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 인력은 산불 최전방에 투입되는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인데요. 2년 전 기준 특수 인력은 특수진화대 435명, 공중진화대 104명 등 모두 539명인데 산림당국은 험준한 지형이나 야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 배치하겠다고 백서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 인력은 2년 전과 정확히 같은 숫자로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진화 인력의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수 장비와 인력의 공백을 전문성이 부족한 장비와 인력으로 메우려다 사상자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산불에 취약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산불 방제 시스템을 재점검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화마에 직격탄을 맞은 경북 지역 피해가 심각한데요.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을 통해 산불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벽돌과 지붕이 조각조각 부서진 채로 바닥에 나뒹굴고 곳곳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농촌에서 빠질 수 없는 농기구인 경운기도 새까맣게 그을렸고 바퀴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모두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이 건물은 경북 영덕군 지풍면에 있는 주택인데요. 제보자는 산불을 피해 대피했다가 돌아와 보니 집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화면은 주택 지붕이 엿가락처럼 늘어졌습니다. 가전과 가구 등은 온데간데 없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주택은 녹아내리다가 멈췄는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당에 세워져 있던 차량도 모두 타버렸고 컨테이너와 간이 화장실 등 곳곳에 있는 건물 중 성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가정집 상황도 비슷한데요. 화물차와 또 그 위에 싣고 있던 굴착기도 불에 소실됐습니다. 마을 곳곳 집과 농기구, 차량에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정류장도 까맣게 타서 표지판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의 피해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집을 비운 사이에 화마가 마을을 덮쳤다고 했습니다. 또 불길이 거세서 도로까지 통제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해 불이 꺼진 뒤 와보니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렇게 마을의 피해도 큰데 인근에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이나 문화재 등의 피해 상황 위주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는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고목이 이파리 하나 없이 처량하게 서 있습니다. 주변에 잘려나간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푸른 잎이 가득했던 이전 모습을 보면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현리에 있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불을 피해서 대피했다가 돌아와 보니 마을의 상징인 1000년 가까이 된 고목이 잿더미로 변했다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나무는 과거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이 돼주는 신성하고 고마운 존재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택도 100가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역사가 담긴 느티나무까지 소실돼서 다들 황망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양군까지 확산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복원하는 연구센터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어렵사리 증식에 성공한 동식물이 잿더미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이들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긴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나무 상자를 우리 안으로 옮깁니다. 문을 올리자 붉은 부리의 먹황새가 검은 날개를 펼치며 날아갑니다. 케이지를 덮은 담요를 걷어내니 또 다른 멸종위기 조류인 참수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에서 대피해온 동물들입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계속 번져 영양군에 위치한 복원센터 4k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렵게 증식시킨 멸종위기종들이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상황. 관리 중이던 28종 4,907개체를 모두 긴급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 방사하기 전에 이제 산불에 의해서 소실이 되게 되면 또 지난한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이런 어떤 이 개체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요. 이틀에 걸쳐 조류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본원으로, 어류 양서류는 경북 울진 민물고기 연구센터에, 곤충과 식물 역시 불길이 닿지 않는 장소로 보냈습니다. 앞서 산불 확산 지역에서 의성 고운사 등이 소장한 보물 등 문화유산 600여 점이 화마를 피해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부터 유무형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례 없던 대피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앞으로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피폭량과 관계없이 4시간 안에 사고 사실을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부 흉반이나 구토와 같은 긴급 영향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제210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보고 공개 규정 일부 개정 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안전기준치인 선량 한도를 넘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을 때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해 규제기관이 제때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폭량 확인 절차로 인해 규제기관이 상황 대응에 늦어지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동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징어과 연체동물인 왕갑오징어는 피부 패턴을 이용해 위장 효과를 일으켜서 먹이에 몰래 접근한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위장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인 왕갑오징어. 이 왕갑오징어는 위장의 피부 색소 세포인 크로마토포어와 빛을 반사하는 세포를 활용합니다. 주변 환경에 맞는 피부 색상과 무늬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연구진이 왕갑오징어가 주 먹이인 개를 사냥하는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의 시각 시스템에서는 피부 줄무늬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압도돼 포식자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무 화려한 탓에 자칫 바닷속 포식자의 눈에 띌 것 같은 왕갑오징어의 피부 줄무늬, 오히려 먹잇감을 홀려서 사냥 성공률을 높이는 왕갑오징어만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일반과정 연구팀에 참여할 여자 중고등학생 100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학생들은 오는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실제 대학원 연구팀에 소속돼 공학 연구에 참여하고 이공계 진로 진학 멘토링도 함께 받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W 브릿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일단 1학기 등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이들 학교를 제외하고 미등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단일 대우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진행된 투표에서 서울대 의대 학생 66%는 1학기 등록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휴학 혹은 수업 거부 같은 투쟁은 계속하되 일단 등록은 하기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보다 앞서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 대응위원회도 등록 뒤 휴학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학교 측이 최종 제적 시한을 못 박으면서 기류에 변화가 생긴 거로 보입니다. 미등록 투쟁 기치를 내건 의대생 단체는 서울대와 연세대를 빼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딴 복귀 선택으로 의대생 단일 대우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고려대 의대생 200여 명이 복학 상담을 신청하는 등 이미 등록 기간이 끝난 학교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일부 수도권 대학에선 80% 정도가 등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 대학의 마감 시한이 끝나지만 대학들은 월 말까지는 추가 등록의 길을 마련해둘 계획입니다. 재적 시 재입학을 불허하는 등 엄격한 학칙 적용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적 조치를 목전에 두고 수도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의정 갈등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학기 등록으로 선회한 의대생 기류와 관련해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SNS를 통해 미등록 휴학이나 복학이란 양자택일 속에 정부와 대학이 고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자유선택을 존중한다던 교수는 사실상 위계를 이용해 찍어 누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대의 칼끝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쪽 내놓을 각오 없이 뭘 하겠느냐며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면 재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는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이고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 뿐이라면서 1학기 등록을 선택한 의대생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복학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학장과 총장들이 현재의 국가 재난 사태에 재적이란 재난적 상황을 더해 혼란을 가중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의협이 각 대학의 미등록 재적 시한을 결정할 수 없고 의대 투쟁 방향에 관해 언급할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가 선도하겠다는 건 학생들이 성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협이 투쟁할 테니 학생들은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그들을 믿지 않는 거라며 미래가 될 사람이 숙고하고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한 학교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1교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거라며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11월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1교시부터 크게 당황했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려 급히 펜을 내려놓았더니 이내 또 한 번 벨이 친 겁니다. 그제야 처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렸다는 걸 깨달았는데 일부 학생들은 해당 국어시험은 물론 그 이후 시험까지 심리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지를 고민하던 것 중에 찍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종이 울리니까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개를 일단 찍게 되면서 좀 약간 심적으로 좀 많이 부담감이. 결국 A씨 등 피해 수험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1년 석 달여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게 명백하다며 41명에게는 300만 원씩, 나머지는 100만 원씩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타종 사고로 인해 추가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소송 대리인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교육부가 제대로 안 하셨고 그로 인해서 타종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00만 원, 300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신다는 게 전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대리인은 배상 판단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해도 타종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 GRS가 다음 달 3일부터 65개 메뉴 가격을 평균 3.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리아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 버거와 새우버거는 단품 가격 기준 200원씩 올라 5,000원이 되고 세트 메뉴는 7,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롯데 GRS 관계자는 원가 부담이 가중돼 가맹점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판매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햄버거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브랜드 버거도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노브랜드 버거를 운영하는 신세계푸드는 버거와 사이드 단품 제품의 가격을 다음 달부터 평균 2.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릴드 불고기 버거 단품이 2,900원에서 3,100원으로 200원 오르는 등 버거 단품 19종은 200원, 사이드 단품은 100원씩 인상됩니다. 서브웨이 역시 다음 달부터 샌드위치 가격을 올립니다. 15cm 샌드위치 기준 평균 3.7% 인상으로 에그마요의 경우 5,700원에서 5,900원으로 200원 오르고 스테이크앤치즈는 300원 오릅니다. 서브웨이는 또 배달 메뉴를 매장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5cm 샌드위치를 배달시키면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900원 더 내야 합니다. 노브랜드 버거와 서브웨이 모두 원부재료 가격 부담을 이번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이어 자동차까지 관세의 강도를 높여가자 세계 각국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멕시코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반면 유럽연합은 맞대응을 선택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로까지 확대되자 세계 각국은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Now we're going to make it all countries and we're going to make it very lenient. I think they'll be pleasantly surprised. I don't know. I think 연간 65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올려 다음 달 2일 무거운 상호 관세가 예상되는 인도는 미국산 수입액 55%의 관세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181조 원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한 베트남도 미국산 자동차, LNG 관세 인하와 스탈링크 허가 등 대미 유화책을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미국의 요구대로 국경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EU는 미국산을 많이 수입하는 거대 시장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41조 원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보복 조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집중 포화를 받을 더티 15 국가 발표를 무기로 협상력을 높여가는 상황. 우리 정부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달 사이 2차례 미국을 방문해 조선과 첨단 산업에서 한미 경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이 31조 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G20 국가 상당수와 함께 미국 정부의 무역 불균형국 명단에 올라 있는 만큼 제조업 경쟁력을 토대로 맞춤형 통상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대 의대생 중 군 휴학자를 제외한 전원이 1학기 등록을 마쳤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생 대다수도 복귀 의사를 밝혔고 다른 대학 의대생들은 3월 말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의대생들이 등록한다 해서 의정 갈등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